네, 한 주간의 지역 이슈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기자의 눈. 오늘은 울산 정가 관련 뉴스를 김영환 기자와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울산 지역 여야가 공통적인 지역 공약으로 제2울산대학교 병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역 공약으로 내놓을만 한 거죠. 네, 울산대학교 병원의 제2병원 건립은 사실 예전부터 거론이 돼왔던 사안인데요. 예.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속된 말로 잘 나가는 박성민 의원이 제2울산대학교 병원을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꼭 넣겠다고 선수를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박 의원은 최근 송재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무부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천병상 규모의 제2대학병원을 도심에 건립하고 현재 40명 수준인 의과대학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혼자 생각한 얘기가 아니라 의무부총장을 만나서 의사타진도 했고 또 대학병원 측에서도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송 부총장은 친환경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서울 아산병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 수준의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손발을 맞췄다는 말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을 대선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전략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네, 벌써 이 전략환 후보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두겸 전 남구청장인데요.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제2병원 건립을 울산시장 선거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강론에서 조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박성민 의원이 공공의료원 건립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민주당도 지난 30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박성민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 속에 있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 문구라는 게 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공공의료원을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 재원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문구인데요. 예. 민주당은 이 말이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울산의료원을 무산시키고 제2울산대학교 병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속내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예. 정치적인 셈법이 이렇게 다르네요. 의대 정원의 지역 환원 문제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현재 울산대는 40명이 정원인 의대를 모두 서울 아산병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죠, 예. 민주당은 이것이 편법 운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대가 이번에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계획을 들여다보면요. 기존 40명은 전국적으로 뽑고 또 늘어나는 60명은 지역 할당제로 선발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편법 운영을 계속할 거면 차라리 울산 지역 정원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앞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박 의원 관련 내용을 가지고 우리 김 기자가 박 의원과 통화를 직접 해봤죠. 네, 뭐라든가요?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박 의원은 울산의료원은 의료원대로 가고 또 제2병원 건립은 상급병원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울산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참 정치인들의 이 복잡한 셈법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민주당은 제2울산대학교 병원 건립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가 없고 또 울산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경우에는 제2울산대병원 건립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듣겠습니다. 자, 병원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할 것인지 이것도 관심사예요. 울산과학대 서부 캠퍼스에 세워야 된다? 아니면 울산대학교에 세워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울산과학대 서부 캠퍼스는 힘들어 보입니다. 울산대학교와 법인이 달라서 이 별개로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울산대학교 내에 축구장 부지도 있고 또 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있고 또 위쪽에 있는 산을 깎는 방안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성민 의원은 인천 청라 의료복합타운 사례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럼 뭡니까? 대학교 부지가 아닌 타 지역 설립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제2병원 문제가 울산의 현안으로 이슈가 돼야 되는 이유, 이걸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울산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울산대학교 병원밖에 없는데 그래요. 탈락한 적도 있습니다. 네. 특히 공립의료원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울산 공공병원과 산재병원 등의 건립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의료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예, 이렇게 질 높은 병원들이 울산에 있으면 참 좋죠. 시민들은 좋죠. 다른 지역으로 원정 안 가도 되니까. 네. 병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180일 정도 남았습니다. 민주당 송철호 시장의 재선 도전이 현재까지는 뭐 유력해 보이죠? 네, 송철호 시장이 내년 1월 중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재선 도전이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이 상황이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네, 현재 8명 정도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외에서는 정가윤, 박맹우, 박대동 전 국회의원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고요. 예.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원내에서는 이채익, 박성민, 서범수 국회의원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정가변 의원 그동안 미뤄왔던 출판 기념회를 열고 또 박맹우, 박대동 의원도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정가변 국회의원이 오는 14일에 출판 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 등판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맹우 전 의원도 윤 후보 선대위에 합류해서 직능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예. 박대동 전 의원도 이 지역 선대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내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삼선의 이채익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삼선의 이채익 의원은 그동안 시장 출마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네. 또 경선 때부터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캠프에서 부울경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박성민, 서범수, 초선 의원들의 이름이 간간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박성민 의원의 경우에는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시장 선거와는 거리가 멀어졌었는데요. 예. 최근에 당내 조직 부총장에 임명이 되면서 울산시당 위원장을 당연 사퇴하게 됐습니다. 예. 시당 위원장일 때는 지방선거를 총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출마가 사실상 어려웠지만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다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서범수 의원의 경우에는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는 상황에서 시장 출마는 어려웠지만 대선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고 또 당대표 수행 업무 비중이 줄어든 만큼 비서실장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마평에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현지 기초단체장인 서동욱 남구청장도 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시당위원장 맡으면 이게 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서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는 사람은 선거에 나오기 힘들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시당 위원장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장 선거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 구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김영환 기자와 울산 지역 정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